5월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평창동에 위치한 박 회장 일가의 웅장한 저택 뒷뜰에서 풍기는 라일락 향기를 실어 날랐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식당 곳곳에 따스한 빛을 뿜어내며 정갈하게 차려진 값비싼 청자와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오늘 밤은 서아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밤이 되어야 했다. 바로 그녀의 부모님, 박 회장과 김 여사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며 완벽한 행복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몸을 우아하게 감싸는 사파이어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남편 민준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도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조금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현관 쪽을 향했다. 서아는 파티의 행복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그 작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보, 아버지랑 어머니 좀 봐.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서아가 민준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우리 결혼 생활도 나중에 저분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준은 그저 나지막이 헛기침을 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온전히 서아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서아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섞인 불협화음처럼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아마 민준이 온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일 거라고. 그때 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붉은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런 가족 행사에는 지나치게 눈에 띄는 차림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흩날렸고 그녀의 미소는 서아에게 너무나 익숙한 미소였다. 그녀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벼락이 서아의 가슴을 내리치는 듯했다. 민준은 전혀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숨길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이 사람은 누구냐? 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남았다. 민준은 말을 더듬었고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게 제 직장 동료입니다. 아버님, 이름은 유진이라고 합니다. 서아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직장 동료라니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유진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유진이 민준에게 던지는 그 눈빛은 직장 동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은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아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소유권 주장이었다. 직장 동료라고? 그런데 왜 우리 가족 행사에 온 거냐? 민준아. 김 여사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이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아에게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민준 씨가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왔어요. 마침 민준 씨 가족분들께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민준 씨 가족이라는 그 말이 서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왜 이 여자는 마치 자신들이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말하는 걸까? 서아는 민준을 쳐다보며 설명을 부정을 갈구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민준 씨, 설명해봐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슴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배신이라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뻥 뚫린 상처가 느껴졌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날카로워졌고 분노로 가득 찼다. 됐어, 서아야. 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어떤 직장 동료가 이런 가족 행사에 그런 드레스를 입고 와요? 민준 씨. 그리고 왜 나한테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는 거죠?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았다. 그만해, 서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만해요, 민준 씨. 싸우지 마요. 그녀가 속삭였다. 마치 민준을 진정시킬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듯이. 그 손길을 보고 민준이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을 보고 서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족 앞에서 부모님의 행복한 기념일에 저 여자를 선택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당신, 어떻게 감히.
서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켰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여자, 당신 내연녀죠? 그렇죠? 부모님 댁에 내연녀를 데리고 온 거라고요? 이미 분노의 정점에 달해 있던 민주는 폭발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마치 서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말 조심해, 서아. 함부로 단정하지 마. 단정이라고요? 그럼 이게 뭔데요, 민준 씨? 저 여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서아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올라가 떨리는 검지로 유진을 가리켰다. 그때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아의 뺨에 세찬 따기가 날아왔다. 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에서 뜨겁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붉어진 뺨을 감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드라마 속 한 장면도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편. 민준이 방금 그녀의 모든 가족 앞에서,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다른 여자를 감싸기 위해 그녀의 뺨을 때린 것이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김 여사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다. 박 회장은 무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아의 동생들,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서아는 텅 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감과 뒤섞였다.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붉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후회도 없이 날카로웠다. 유진은 민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엷은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박 회장이 분노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서아를 쳐다볼 뿐이었다. 당신이 너무했어. 서아, 나한테 망신을 줬다고.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에 대한 모든 행복과 신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따귀는 그녀의 뺨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후려쳤고 민준에 대한 남은 사랑의 찌꺼기마저 산산조각 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결심이 불타올랐다.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이 흘린 모든 눈물과 느낀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결심.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밤은 한 결혼의 파탄으로 끝났고 분노와 복수, 그리고 자존심을 짓밟힌 한 여성의 투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이 이제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그녀의 사랑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따귀의 열기는 몇 시간이 지나도 서아의 뺨에서 가시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 때문이었다. 민준과 그 여자, 유진 이제는 증오의 잉크로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서둘러 자리를 떠난 후, 그리고 박 회장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김 여사를 진정시킨 후 서아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안방으로 올라갔다. 결혼 생활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그 방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마치 발에 납덩이가 달린 것 같았다. 아까는 아름답게만 느껴졌던 사파이어색 드레스가 이제는 그날 밤의 쓰라린 기억 속에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퉁퉁 부은 왼쪽 뺨이 욱신거렸다. 가슴 속 불규칙한 고동과 함께 뺨에서 말라붙었던 눈물이 다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푹신한 베개를 적셨다. 흐느낌이 터져 나와 방 안의 정적을 가득 메웠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불타는 분노, 타오르는 수치심,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분노에 찬 민준의 얼굴, 만족스러운 유진의 눈빛, 그리고 그 따귀가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되감겼다. 특히 민준의 눈빛에는 후회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잔인함뿐이었다. 거의 10년 전 결혼한 남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감싸기 위해 자신의 가족 앞에서 그녀를 때리는 낯선 괴물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쉬어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따귀 자국이 선명했다. 망가진 것은 그녀의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첫날 밤, 결혼식장에서의 달콤한 약속들, 무에서부터 함께 사업을 일구었던 고된 시간들. 서아는 항상 민준의 곁에 있었다. 민준이 사업에 절망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것은 서아였다. 민준이 아팠을 때 지칠 줄 모르고 그를 간호한 것도 서아였다. 그녀는 민준을 뒷바라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경력까지 희생했다. 그녀는 항상 민준을 믿었고 자신의 마음과 신뢰를 온전히 그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받은 보답이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배신과 따귀한데 분노가 슬픔과 고통을 압도하며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며 답을, 이유를 찾았다. 민준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 고통은 불길로 변했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짓밟히는 나약한 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벨벳으로 감싸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보석들과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자산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이 호화로운 집과 민준의 회사 지분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그녀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초기 자금으로 구매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항상 그녀에게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도록 가르쳤다.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 씨?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상자 안의 서류들을 스쳤다. 창백한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큰 착각이야. 그녀는 민준의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정보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공동은행 계좌, 회사 재무 보고서, 부동산 소유권 문서를 확인했다. 민준은 그녀가 재정에 대해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서아는 항상 꼼꼼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중요 문서의 사본을 보관했고 민준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때로는 민준 자신보다 더 치밀했다.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몇몇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가계 지출에 기록되지 않은 거액의 현금 인출,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모르는 다른 사람 명의의 자산들까지.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결심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횡령이었고 사기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지혜가 떠올랐다. 지혜는 매우 똑똑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유능한 변호사였다. 지혜라면 분명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서아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혜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할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지혜야, 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급해. 정말로. 졸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찾아낸 모든 문서, 모든 숫자,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분석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민준과 유진이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었다. 이제 민준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서아는 노트북을 덮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새롭고 날카로운 빛이 있었다. 더 이상 슬픔의 빛이 아니었다. 강철 같은 결의의 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되찾을 것이고 민준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여왕, 서아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내의 부드러움 뒤에는 민준의 세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따귀는 오히려 그녀 내면의 암사자를 깨웠다. 그날 아침 햇살은 서아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을 햇빛이 이제는 마치 그녀의 상처를 비웃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왼쪽 뺨은 여전히 붓고 아팠으며 그녀가 겪은 굴욕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강철처럼 단단해진 상처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아는 모든 단계를 계획해 두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오전 9시 서아는 이미 광화문에 위치한 나래 법무법인에 와 있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지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유수의 로펌이었다. 지혜의 사무실은 모던한 모노크롬 색상으로 꾸며져 날카로운 전문성의 아우라를 풍겼다. 푸른색 실크 셔츠에 얇은 테 안경을 쓴 지혜는 우아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서아의 뺨에 남은 따귀 자국을 포착했다. 그녀의 입가에 있던 상냥한 미소가 사라지고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나 친구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가 내 뺨을 때렸어, 지혜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내연녀를 감싸주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듯 담담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개자식. 민준이 그 자식 정말 쓰레기였구나. 그녀는 서아를 꼭 껴안고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서아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지혜야.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고 싶어. 나한테 준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파멸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녀의 눈이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며 번뜩였다. 지혜는 서아를 소파에 앉혔다. 진정해, 서아야. 처음부터 전부 다 얘기해봐. 아주 자세하게. 서아는 어젯밤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예고 없이 나타난 유진부터 격렬한 말다툼, 그리고 잔인한 따기까지. 그녀는 또한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불길한 예감과 그들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민준의 재무 보고서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혜는 귀에 깊게 들으며 이따금 작은 수첩에 메모했다. 서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가정폭력과 자산사기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명분이 있어. 기초적인 서류는 좀 모아왔어. 서아가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접근했던 회사 재무보고서 사본이랑 민준 씨가 가진 몇몇 은행 계좌, 그리고 대부분 내 상속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 구매 증거들이야. 지혜는 USB 메모리를 받았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대단해, 서아야.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의 첫 단계는 더 심층적인 비밀 조사야. 민준 씨가 숨겨놓은 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찾아내야 해. 아주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팀이 있어. 그들이 민준 씨의 모든 디지털 및 금융 흔적을 추적할 거야. 빠르고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서아가 강조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에 민준 씨가 내 움직임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아. 물론이지. 이건 은밀한 작전이 될 거야. 지혜가 확신시켰다. 그리고 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정보도 파헤쳐야 해.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민준 씨와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그들을 압박하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지혜의 탐정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단순히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뿌리까지 파고들었다. 서아 역시 민준의 습관, 자주 가는 장소, 심지어 의심스러운 친구들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꺼운 보고서들이 지혜의 책상 위에 쌓여갔다. 그들은 민준이 허위 투자를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장된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심지어 유진의 이름으로 지방의 고급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서아와 그들의 회사를 속이고 있었다. 횡령과 사기의 규모는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민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 그 여자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더러운 행각을 돕는 공범이었다. 이것 좀 봐, 서아야. 지혜가 문서를 보여주었다. 민준 씨가 회사 자금으로 유진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했어. 그 스포츠카, 도심의 오피스텔, 전부 횡령한 돈으로 산 거야. 서아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속았던 것이다. 눈물은 말라붙고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 한 장 한 장이 점점 더 날카로운 무기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결정적인 카드는 이제 손에 들어왔어, 서아야. 지혜가 자랑스럽게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불륜, 가정폭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자금 횡령 증거까지 있어.
이건 그의 경력과 명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해.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감과 만족감이 뒤섞여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모든 계획과 수집한 증거를 알게 되었을 때의 얼굴을 상상했다. 민준이 그녀에게 날렸던 그 따귀는 수천 배가 되어 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다음 단계는 뭐야? 지혜야? 서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혜는 열게 미소 지었다. 이제 대면할 준비가 됐어. 민준 씨를 여기로 부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보여줄 거야.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파멸을 직접 보게 하는 거지. 이게 민준의 끝의 시작이야. 서아야. 서아는 눈앞의 서류들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복수하고 정의를 얻을 힘이 담겨 있었다. 눈물로 가득했던 결심의 밤은 전략으로 가득 찬 아침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는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때리고 얕보았던 여자가 일어나 자신의 삶을 파괴할 힘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혜의 로펌.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낮은 온도로 설정된 에어컨조차도 짙게 깔린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진지한 표정의 지혜와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할 준비가 된 보조 변호사를 대동한 서아가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민준이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이혼을 논의하기 위한 평범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된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민준이 서아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마치 서아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주범인 것처럼. 나 바쁜 사람이야.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지혜가 열게 미소 지었다. 전혀 상냥하지 않은 미소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민준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요. 서아는 무표정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비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민준은 서아의 변화에 약간 놀랐다. 더 이상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치명적인 낯선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지혜가 벽에 있는 프로젝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희는 대표님의 자산과 몇몇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쥔 주먹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곧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대표님. 지혜는 차분하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사진은 유진이었다. 민준의 내연녀가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 상세 내역이 적혀 있었고 거래 금액과 자금 출처가 회사 투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이라고요? 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오피스텔이 유진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자주 몰고 다니는 빨간색 스포츠카도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요? 똑같은 자금으로 구입했죠. 지혜는 프로젝터 화면을 넘겼다. 이제 회사 계좌에서 민준의 개인 계좌로 그리고 다시 유진의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 나타났다. 운영비나 허위 투자로 위장되어 있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회사, 자산 매각 보고서도 있었고 그 돈은 민준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혜의 팀은 매우 꼼꼼하게 일했다. 모든 증거는 유효하고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민준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그는 지혜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명백히 그들이 수집한 증거였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탄로난 것이다. 이건 오해야. 민준이 발뺌하려 애썼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서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요. 당신은 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내 신뢰도 배신했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거야. 지혜가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민준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은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대표님. 양육권 완전 포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공정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또한 당신을 회사 자금 횡령,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로 고소할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형사고소라는 위협은 치명타였다. 그는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감옥에 가고 명성은 뜬소문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충분히 가능해요, 민준 씨. 서아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민준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당신은 모든 증거를 받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할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서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준 쪽으로 다가갔다. 민준은 서아의 압도적인 기운에 겁을 먹은 듯 약간 뒤로 물러섰다. 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사랑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불타는 분노만이 존재했다. 그 딱이 기억해요, 민준 씨? 서아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당신이 내 가족들 앞에서 그 여자 편을 들려고 내 얼굴에 날렸던 그 딱이 말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서아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당신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민준 씨. 내 믿음을 산산조각 냈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어요.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그 따귀는 날 무너뜨리지 못했어. 오히려 날 깨어나게 했지. 난 그날 밤 맹세했어. 당신이 한 모든 짓에 대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지혜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를 지지했다. 자, 대표님. 선택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서명하고 양육권을 서아 씨에게 완전히 넘기고 횡령한 것으로 입증된 모든 자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이 형사 고소를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저희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서아와 지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명하겠어,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망적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승리의 미소였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 씨.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호화로운 집에 살 자격이 없어요. 오늘 밤 당장 나가세요. 당신 개인 물품만 필요한 만큼 챙겨요. 당신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집은 법적으로 서아의 상속재산으로 시작된 자금이 많이 사용되었고 지혜는 주요 소유권이 서아에게 돌아가도록 확실히 해두었다. 당신은 이제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민준 씨.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아의 말은 어떤 따귀보다도 민준을 더 세게 후려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이것은 그에게 모든 것의 끝이었다. 영원히 순종적인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아는 이제 정의를 위해 자신의 왕국을 파괴할 준비가 된 여왕으로 일어섰다. 그 대면은 고함이나 눈물이 아닌 죽음과 같은 고요함과 서아의 차가운 승리로 끝났다. 지혜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대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평온함은 없었다. 머릿속은 서아의 위협을 소화하려 빠르게 회전했다. 이혼 소송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결혼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형사고소, 자금 횡령, 자금 세탁은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자유와 명성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는 지금껏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아내 서아에게 그렇게 날카로운 발톱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다. 첫 번째 생각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아와 그녀의 변호사가 더 추적하기 전에 숨겨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유진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옮겨야 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주는 핸드폰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횡령 자금을 넣어두는데 사용했던 숨겨진 개인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다. 접근 거부.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떴다. 고객님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공황 상태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러운 사업 거래에 사용했던 다른 계좌를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정지됨.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민주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달려갔다.
회사 재무 시스템을 확인해야 했다. 아마 일시적인 버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서버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가 모르는 새로운 IT 직원이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IT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재무 시스템이 긴급 점검 중입니다. 서와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접근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이것이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서아였다. 그녀는 이미 움직였다. 너무나도 빨랐다. 민준은 즉시 사무실을 나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은행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 혐의와 회사 법률 고문 바로 지혜였다의 지시에 따라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만 말했다. 그들은 또한 고객 비밀 유지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공황 상태에서 민주는 유진의 고급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어쩌면 유진 명의의 자산 일부라도 구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진의 오피스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꺼내고 있었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준이 소리쳤다. 작업자 중 한 명이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 오피스텔 소유주께서 비우고 매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매각이라고요? 소유주가 누군데요? 민주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 유진님 명예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매각 위임 권한은 서아님께 주어졌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유진이 그를 팔아넘기고 매각 권한을 서아에게 넘긴 것이다. 이 배신은 2배로 느껴졌다. 그가 감싸고 횡령한 돈으로 부양했던 여자가 이제 그를 버리고 서아와 손을 잡거나 최소한 어쩔 수 없이 협력한 것이다. 민주는 차로 돌아와 뚜렷한 목적지 없이 엑셀을 깊게 밟았다. 그는 생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긁어보았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계산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민주는 다시 시도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 잔액 0원.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자산, 모든 계좌, 모든 부동산이 이제 서아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호화로운 집은 분명히 서아의 것이었다. 사무실은 이제 지혜를 통해 서아가 통제하고 있었다. 유진, 그 여자는 그가 준 자산과 함께 사라졌거나 최소한 서아에게 압수당했다. 분노, 좌절, 절망이 민준의 내면에서 뒤섞였다. 그는 자동차 핸들을 여러 번 내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얕보았던, 뺨을 때렸던 여자 서아가 이제 너무나도 완벽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그는 지혜의 회의실에서 보았던 서아의 차가운 미소를 떠올렸다. 결의에 찬 텅 빈 서아의 눈. 서아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뒤에서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웠다. 민준이 호화로움과 배신에 빠져 방심하는 동안에 민준은 갈 곳이 없었다. 현금도 없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돈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던 친구들은 이제 분명 멀어질 것이다. 유진은 분명히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차 안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뱃속의 차가운 감각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뼈아픈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삶은 이제 그가 상처 입혔던 여자의 손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서아에게 날렸던 모든 따기가 이제 수천 배의 따기가 되어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자산 동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리하게 계획되고 완벽하게 실행된 완전한 파괴였다. 한편 서아는 지혜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엷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추적한 모든 자산은 확보했어, 서아야. 몇몇 계좌는 동결했고 유진 명의의 부동산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어. 매각 대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올 거야. 민준 씨는 이제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어. 유진은? 서아가 물었다. 도망쳤어. 하지만 상관없어. 민준 씨가 그녀 이름으로 옮겨놓은 자산 대부분은 되찾았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보해뒀어. 만약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도 그녀를 고소할 수 있어. 지혜가 대답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지혜야.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줘서. 지혜가 미소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아야.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널 해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서아는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
별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때 연약하고 상처 입었던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강하고 똑똑하고 배신에 무자비한 여자였다. 민준은 파멸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스스로 수확해야 했다. 민준이 차가운 차바닥과 텅 빈 지갑의 쓴맛을 느낀 후 서아와 지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꼼꼼하게 준비된 이혼 소송 서류가 공식적으로 가정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아가 날린 선전포고였으며 그녀의 불타는 분노와 결의의 표출이었다. 소송장에는 모든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자녀가 있다면 완전한 양육권, 그렇지 않다면 과거 공동 명의였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강조했다. 또한 민준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단순히 공정한 것을 넘어 서아의 권리나 그의 범죄 수익이 민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지혜는 민준의 따귀와 관련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과 그들이 기소할 준비가 된 횡령 및 사기에 대한 형법 조항을 포함하여 강력한 법적 근거들을 확실히 했다. 법원에 민준 씨를 즉시 소환해달라고 요청할 거야. 지혜가 사무실에서 서아에게 말했다.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해야만 해. 만약 그러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건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가 그걸 느끼게 하고 싶어. 지혜야.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걸. 모든 사람이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걸. 물론이지. 지혜가 열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혼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할 거야. 이미 모든 증거를 첨부한 아주 상세한 고소장 초안을 준비해뒀어. 만약 그가 협조하지 않고 저항하려 든다면 바로 제출할 거야. 며칠 후 법원 소환장이 민준에게 도착했다. 그는 더 이상 서아의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그곳에 적힌 모든 요구사항을 읽으며 그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서아는 장난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그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고 서아의 변호를 지혜가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부분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들은 지혜의 평판과 서아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명백히 횡령과 폭력에 대한 유죄인 의뢰인을 변호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민주는 외롭고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첫 재판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초췌한 얼굴로 출석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그가 요즘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아는 지혜와 함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치 그 따귀는 결코 없었던 일인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재판 방청객들에게 조용한 볼거리가 되었다. 법정 안에서 지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준비해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서아의 뺨에 남은 따귀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또한 민준이 저지른 자금 횡령과 사기 증거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혼 재판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지혜는 판사에게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혜의 목소리는 크고 설득력 있었다. 저의 의뢰인 박서아 씨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는 이민준 씨가 저지른 직권남용과 회사 자산 횡령을 보여주는 유효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 조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형사소송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이라는 말을 듣자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서아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무표정한 시선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 위협은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판사는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정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직 이혼과 제 모든 권리를 되찾기만을 원합니다. 배신자와의 협상은 없습니다. 판사는 결국 추가 조정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는 서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폭력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판은 몇 주 후로 연기되었다. 민준에게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법원 건물 밖에서는 스캔들 냄새를 맡은 몇몇 지역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아와 지혜에게 질문을 던졌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의뢰인은 정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민준 씨가 저지른 가정폭력과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민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언론이 이 썩은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 민준의 평판은 더욱더 무너질 것이었다. 서아와 지혜가 자리를 뜨자 서아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약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한때 그녀의 인생에서 우뚝 솟은 산이었던 민준은 이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고 떨어지는 모든 조각은 서아에게 작은 승리였다. 젊고 깨끗하며 성공한 CEO로 알려졌던 이민준에 대한 박서아의 이혼 소송 소식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서울 상류층 사이의 소문일 뿐이었지만 지혜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온 정보와 가정법원의 기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건은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더욱이 지혜는 자신이 아는 몇몇 탐사보도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약간의 양념을 쳤다. 현재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한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가정폭력과 대규모 자산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온라인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 CEO, 가정폭력 및 횡령 스캔들 연루, CEO 아내, 가족 앞에서 남편에게 뺨 맞은 후 이혼 소송 제기, 수십억 자산 횡령 의혹, 박서아 시입 열다. 조용히 지내며 문을 닫았던 서아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민준의 이름이 사방에 도배되는 것을 목격했다. 법정에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준의 사진과 지친 얼굴이지만 꿋꿋해 보이는 서아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바이럴이 되었다. 소셜미디어에는 댓글이 넘쳐났다. 서아에게 동정하는 사람, 민준을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막장 드라마에 비유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저 이민준이라는 사람 좀 봐. 얼굴은 잘생겼는데 행동은 쓰레기네. 박서아 씨, 힘내세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는 차버려요. 참는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힘내요, 서아 씨. 이 폭풍은 소셜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교계에서 이 소식은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였다. 사교계 모임, 사업가들의 골프클럽, 비즈니스 커뮤니티까지 모두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투자는 재고려되었다. 회의는 취소되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그가 받던 가식적인 미소는 이제 혐오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절정은 한 종합 편성 채널 방송국이 법률 전문가와 심리학자를 초빙하여 이 사건을 토크쇼에서 다룬 것이었다.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징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민준과 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법률 전문가는 자금 횡령과 가정폭력의 형사적 결과에 대해 논했고 심리학자는 피해자의 정서적 영향과 여성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옛 친구의 작은 오피스텔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민준은 숨이 막혔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비난받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그는 해명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널리 퍼진 비난과 증거의 바다에 잠겨버렸다. 민준의 내연녀였던 유진도 네티즌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다. 민준과 함께 널리 퍼진 그녀의 사진에 이제는 압류된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그녀는 상간녀와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으로 가득 찼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서아는 이 소식을 적극적으로 퍼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법적 소송을 통해 밝힌 진실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보를 교묘하게 관리한 것은 지혜였고 그녀는 그들의 모든 법적 조치가 민준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적절한 대중의 관심을 받도록 했다. 서아는 그녀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낯선 여성들로부터 수백 개의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심지어 몇몇 여성단체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는 초대를 받기도 했다. 아직 그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민준을 위해 만들어진 폭풍 속에서 서아는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와 자녀들의 행복에만 신경 썼다. 민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뉴스, 그를 비난하는 모든 댓글은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길을 끄는 물방울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서서히 자라났다. 이 폭풍은 계속될 거야, 서아야.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최신 기사 몇 개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민준 씨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의 명성은 무너졌고 그건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이건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는 복수의 일부야. 서아는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난 그저 그가 내가 느꼈던 것을 느끼길 바랐을 뿐이야, 지혜야. 그리고 보아하니 그는 이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 이것은 더 이상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론의 장, 대중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었고 도덕적 정의도 함께 시험받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서한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한때 당당하고 성공했으며 자신감 넘쳤던 인물이었던 민주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매일이 고문이었다. 호화로운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자산 접근이 차단되고 유진에게 버림받은 후 그는 한때 자신이 얕보던 오랜 친구 현우의 작은 오피스텔에 얹혀 살아야만 했다. 한때 호화로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이제 컵라면과 쓰디쓴 믹스커피로 채워졌다. 끊임없이 울리던 핸드폰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전화가 온다면 그것은 욕설이 담긴 발신자 불명의 번호이거나 연체를 독촉하는 은행의 전화뿐이었다. 한때 아첨하던 사업 동료들은 땅으로 꺼진 듯 사라졌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가 저지른 횡령과 가정폭력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해외 고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가 이끌던 회사는 이제 파산 직전이었다. 그의 밤은 불면증으로 가득 찼다. 후회의 그림자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서아의 뺨을 때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오직 분노를 느끼고 창피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망가진 서아의 얼굴,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 그리고 그 여자의 눈에 서렸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았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따귀는 이제 타오르는 후회라는 형태로 수천 배가 되어 그에게 되돌아왔다.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민준아.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쳤다. 그는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 여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유진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유진이 이미 지방으로 이사했고 모든 자산을 팔아버렸다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유진은 돈과 사치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다. 민준이 무너지자마자 유진도 떠났다. 심지어 자신 명의의 자산 매각 권한을 서아에게 넘기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배신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친구 현우는 종종 그를 위로하려 했다. 이제 그만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지만 민주는 고개만 저었다. 어떻게 일어서, 현우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명성은 바닥났고 돈도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가장 지켜줬어야 할 사람을 상처 입혔어. 그는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서아가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움과 함께 사무치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과거 그는 일과 유진에게 너무 바빠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잊고 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매일 아침 민주는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텅 빈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행복한 가족들, 노는 아이들, 웃는 연인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또 다른 따귀처럼 느껴졌다. 그는 순간의 쾌락, 자존심, 그리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사업 동료 중 한 명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동료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민준이 쓰레기인 것처럼. 민준은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과거 그는 그 사교계의 왕이었다. 이제 그는 모두가 피하는 패배자에 불과했다. 그가 겪는 정신적, 감정적 압박은 그를 병들게 했다. 그는 식욕을 잃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눈빛은 공허했다. 후회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 따기를 후회했고 불륜을 후회했으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겪는 파멸이 서아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는 단지 민준이 심었던 모든 추악함을 되돌려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그는 배신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끝없는 파멸의 폭풍을 거두고 있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민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모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컸고 이후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민준이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서아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따귀의 뜨거움이 아니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별다른 저항 없이
모든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녀가 있다면 완전한 양육권 또는 되찾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 서아에게 주어졌고 민준이 횡령한 모든 자산도 반환되었다. 그 호화로운 집은 이제 민준의 그림자 없이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서아는 법적 승리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회복에 집중했다. 한때 울음으로 가득 찼던 밤들은 이제 아이들의 따뜻한 포옹으로 대체되었고 아이들은 서서히 엄마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주며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었다. 가족들의 지지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김 여사와 박 회장은 항상 그녀 곁에 있었다. 따뜻한 포옹, 현명한 조언,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다. 동생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결코 민준을 언급하지 않고 서아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충실한 친구 지혜는 최고의 안내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서아를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도왔다. 지혜는 서아가 다시 경력을 쌓거나 사업을 개발하도록 격려했다. 한때 가정에만 집중했던 서아는 이제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영감으로 삼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시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복수보다 더 큰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첫 만남은 매우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을 보며 서아는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고통이나 분노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는 일어설 힘이, 정의를 요구할 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힘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희망을 발산했다. 그녀가 받은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여성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고 서아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치유를 찾았다. 그녀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영감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으며 여성의 자립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썼다. 그녀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승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비참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강인한 전사로 보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폭풍을 지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과거 가정의 균열을 감추려 했을 때의 억지 미소가 아니라 평화를 찾은 영혼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얻었고 이제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영혼의 평온을 위해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는 최고야라고 불렀던 날. 그녀가 한 여성을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후 서아는 행복의 눈물을 느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의 인생에서 밝은 새 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닌 주연 작가였다. 그녀는 과거의 족쇄에서 자신을 해방시켰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아의 인생을 바꾼 그 밤으로부터 3년이 흘렀다. 따귀로 부어올랐던 뺨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상처의 흔적은 육체적으로나 마음속에서나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배신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그 호화로운 집은 이제 진정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서아는 그 집을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새롭게 단장하여 민준의 쓰라린 기억을 깨끗이 지워냈다. 그녀가 설립한 여성자립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소박했던 사무실은 이제 폭력과 이혼의 피해를 입은 수백 명의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서아는 그들에게 아이콘이었다. 파멸이 놀라운 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종종 다양한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되어 열정과 영감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성의 자립, 용기, 그리고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항상 반짝였다. 그녀의 아이들은 밝고 애정이 넘치는 아이들로 자랐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가정을 뒤덮었던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다. 서아는 아이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도록 했고
항상 그들에게 정직함과 선함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이 넘치는 싱글맘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김 여사와 박 회장은 딸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된 것을 보고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충실한 친구 지혜는 재단의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서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함없는 동반자로 남아주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회상하며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아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모든 옛 친구들은 멀어졌다. 그는 끝없는 후회에 시달리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서아는 민준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접촉을 단호하게 제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는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희미한 연민이 남았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했다.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과거의 짐에서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아는 진정한 행복이 완벽한 파트너나 풍족한 부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내면의 평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폭풍을 겪은 후에야 그 모든 것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집 뒤뜰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뺨을 맞았던 그 밤과 같은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향기가 더 이상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 향기는 이제 그녀가 발견한 힘, 그녀가 가졌던 용기에 대한 기억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처음에 그녀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따귀는 결과적으로 그녀의 자아를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며 더 현명한 여성으로 만든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녀는 배신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파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상처 뒤에는 성장하고 더 밝게 빛날 기회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